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당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뇨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각한 합병증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변화 사례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는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당뇨 관리의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당뇨가 쉽게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좋다고 소문난 음식을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내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실제로 쓰여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식약동원, 즉 음식과 약의 근원이 같다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핵심은 같은데 무엇을 얼마나 먹고 그 이후 그 음식이 몸 안에서 어떻게 대사되느냐가 혈당의 운명을 가릅니다. 과거처럼 육체 활동이 많고 식사가 소박하던 시절에는 같은 사람이라도 혈당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귀족이나 임금보다 더 풍성한 고열량 음식을 손쉽게 접하면서 움직임은 적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 남아도는 열량이 피 속의 당으로 정체되어 순환하고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세포가 굳이 그 당을 받아들여 쓸 이유를 못 느끼는 상태, 곧 인슐린 저항성이 만성화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당뇨에 좋다는 식품이나 보조제를 추가로 더 얹어 먹지만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 한 혈당 곡선은 여전히 가팔라지고 식후 급등과 이후의 급락이 반복되며 피로감, 허기감, 갈증 같은 증상이 악화됩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은 생활 패턴입니다. 늦은 밤의 간식과 과식, 앉아서 일한 뒤 곧장 눕는 습관, 빨리 씹어 삼키는 식사, 기름지고 달고 짠 가공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이 소화기계를 지치게 하고 포만감은 짧고 흡수는 빠른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췌장을 더 혹사시킵니다. 반대로 값비싼 슈퍼푸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익숙한 채소와 전통 발효식품, 그리고 먹는 순서를 바꾸는 단순한 요령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리며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뇨 관리는 약을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생활을 빼고 바꾸는 기술이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먹을까보다 무엇을 덜 먹고 어떻게 먹을까입니다. 이 서문에서 우리는 당뇨를 질병이자 생활의 결과로 바라보는 프레임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일상에서 손쉽게 적용 가능한 식사 원칙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채소, 발효식품의 역할, 그리고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음식군을 차례로 살펴보며 왜 그런 선택이 과학적 근거와 전통의학의 지혜 위에 서 있는지 조목조목 풀어낼 것입니다. 생활과 식습관이 바뀌면 혈당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약만으로는 바꿀 수 없던 곡선을 식탁과 발걸음, 그리고 수면으로 바꾸는 여정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당뇨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의 흐름을 짚어야 합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와 장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혈액 속에 흡수되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여 에너지로 쓰게 합니다. 그러나 섭취하는 양이 지나치게 많고 움직임이 적어 소비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면 남아도는 당은 혈액 속에서 떠돌며 세포는 더 이상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충분히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바로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이 10개가 분비되더라도 5개밖에 쓰이지 못한다면 혈액 속의 당은 계속 남아돌고 결국 만성적인 고혈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임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례가 관찰됩니다.
첫째는 과식을 일삼고 늦은 밤 배달 음식을 즐기며 술과 안주,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은 뒤 곧바로 잠드는 중년 남성입니다. 키는 170cm 남짓인데 체중은 100kg이 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아 몸 안에는 늘 당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포는 그 당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혈당은 끊임없이 쌓이고 결국 당화 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갑니다. 반대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당뇨가 생기는 유형도 있습니다. 주로 나이 든 여성들에게서 많이 보이는데 겉으로는 마르고 음식을 적게 먹지만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 5단위를 먹어도 3단위밖에 쓰지 못해 남은 2단위가 고스란히 혈당으로 축적됩니다. 여기에 떡이나 빵 같은 간식을 자주 곁들이면 혈당은 더욱 쉽게 치솟습니다. 이처럼 당뇨는 단순히 먹는 양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섭취와 대사, 생활 습관이 서로 얽히며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첫걸음은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고 과식형 환자는 철저히 섭취량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려야 하며 대사저하형 환자는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에너지가 원활히 쓰이도록 식단과 생활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뇨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올바른 관리와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당뇨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하는 것은 생활 속 식사 습관이며 그 중에서도 반드시 버려야 할 잘못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식입니다. 끼니 사이사이에 과자나 빵, 음료 같은 군것질을 반복하면 혈당은 하루 종일 오르내리며 췌장은 쉴 새 없이 혹사당합니다. 둘째는 야식입니다.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과 간, 췌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다시 일을 하게 되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잠들고 아침 공복 혈당이 내려가지 않아 만성 고혈당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셋째는 과식입니다. 한 끼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당이 밀려 들어와 급격한 혈당 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이는 세포와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넷째는 속식입니다. 음식을 빨리 삼켜버리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많은 양을 흡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식을 부르고 소화기관은 부담을 견디지 못해 기능이 저하됩니다. 다섯째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특히 기름지고 가공된 고기는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관의 염증 반응을 키워 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실제로 저녁 식사를 절반으로 줄이고 식후 반드시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인 한 환자는 체중을 수십 킬로그램 줄이고 당화 혈색소를 정상에 가깝게 되돌린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제한이 아니라 먹는 시간, 속도, 종류를 함께 바꿀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늦은 밤에는 먹지 않고 과한 양을 피하며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마무리로 먹는 것입니다. 육류도 마찬가지로 양념이 강한 고기를 피하고 기름기를 뺀 살코기를 적정량 섭취하며 반드시 채소와 곁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을 줄이고 고치면 혈당은 점차 안정되고 인슐린의 부담은 줄어들며 지친 췌장은 회복할 여유를 얻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결국 장기적인 치료와 예방에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예로부터 누구나 알 정도로 친숙한 채소이며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 뼈와 혈액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C와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눈과 피부, 면역에도 이로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 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시금치가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기전이 아니라 섭취했을 때 포만감을 주면서도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피는 크지만 당은 적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고 다른 고열량 음식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끓이고 김밥에 넣어 싸먹는 등 식탁에 자주 올릴 수 있어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며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혈당이 점차 안정되고 공복 혈당뿐 아니라 당화 혈색소 수치까지 개선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주며 동시에 체내 염증을 줄이고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시금치는 값비싼 건강식품을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지로 당뇨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좋은 예방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채소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금치를 포함한 여러 채소를 식단 속에서 꾸준히 활용하며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 시금치를 자주 섭취한다면 인슐린의 부담은 줄고 혈당 곡선은 한결 완만해지며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채소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식재료 중 하나로 값이 저렴하고 사시사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 특히 중요한 점은 콩나물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아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의 기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포닌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염증 작용을 하며 레시틴은 두뇌와 눈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런 성분들의 조합은 당뇨 환자에게 단순히 혈당 안정 효과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콩나물은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시원하게 끓일 수도 있으며 밥과 함께 지어 콩나물밥이나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김치와 함께 끓여 먹는 콩나물국은 해장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한 끼 식단을 콩나물 중심으로 구성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포만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식사량 조절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콩나물을 섭취한 환자들은 과식을 덜하고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일이 줄어들며 당화 혈소 수치가 점차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콩나물은 단순히 부재료로 곁들이는 채소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재료가 될 수 있는 만능 식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렴하고 준비가 쉬워 꾸준히 먹기 좋은 재료이므로 당뇨 환자뿐 아니라 혈당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 채소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세 번째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오래전부터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뿌리 채소로 밥이 부족할 때 주식처럼 먹기도 했고 다양한 반찬과 국거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 무를 자주 먹던 사람들 가운데 당뇨 환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경험적 관찰도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에스테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풍부해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위장 기능 저하와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는 수분이 많고 열량이 낮아 생으로 먹었을 때 포만감을 크게 주면서도 혈당을 높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증이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시원하고 청량한 성질 덕분에 갈증 해소에도 유익합니다. 무를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깎아 먹으면 가장 간단하고 즙을 내어 마시거나 무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보관했다가 차로 끓여 마시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치미처럼 발효시켜 먹으면 배속이 시원해지고 수분 보충과 함께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깍두기, 무조림, 무나물 등으로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가 단순히 부재료가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주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의 섬유질과 점액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위장을 보호하며 장 운동을 촉진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무를 섭취한 환자들은 식후 혈당이 완만해지고 공복 혈당도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무엇보다 소화가 편안해져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는 값싸고 흔하지만 당뇨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동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음식은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췌장을 회복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늘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 자체가 지닌 이소플라본은 여성의 갱년기 건강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사포닌은 항염증과 면역 강화, 항암 작용을 동시에 발휘합니다. 또한 레시틴은 뇌와 눈 건강에 이로우며 청국장은 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안정적인 식품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무엇보다 청국장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강화하여 인슐린 분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당뇨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조리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청국장으로 찌개를 끓일 때 김치나 물을 함께 넣으면 서로의 영양 성분이 어우러져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된장과 달리 청국장은 발효 속도가 빠르고 냄새가 강하지만 익숙해지면 중독성 있는 맛으로 식탁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끓이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살짝 끓여 먹거나 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청국장 환을 열 알에서 20알 정도 섭취한 환자들은 하루 내내 장이 편안하고 공복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또 식사 전에 먹으면 포만감 덕분에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국장이 단순히 전통적인 발효 음식이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연 치료제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며 나아가 췌장의 기능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청국장은 값비싼 보조제나 수입 건강식품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으로 당뇨 관리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데 특별히 효과적인 4가지 채소와 식재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은 흔히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뿌리 채소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풍부합니다. 이눌린은 위와 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우엉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엉의 껍질에 이눌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얇게 썰어 볶은 후 차로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1과 로즈마린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깻잎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깻잎이 단순한 향채가 아니라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깻잎을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오메가3과 알파리놀렌산의 시너지 효과로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는 적상추입니다. 보통 상추는 생으로 먹어야 좋지만 특히 적상추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산화와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혈관 속 염증을 줄여 합병증 위험을 낮추며 삶은 달걀과 함께 들기름을 곁들여 샐러드로 섭취하면 당뇨 환자에게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넷째는 미역과 식초의 조합입니다. 미역은 식이섬유의 왕이라 불릴 만큼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고 위에서 오래 머물며 포만감을 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미역의 칼슘 흡수율을 높이고 탄수화물 흡수를 더욱 늦추어 혈당 안정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4가지, 즉 우엉, 깻잎, 적상추, 미역은 모두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크지 않으며 조리와 섭취 방법이 간단해 일상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꾸준히 활용하면 당뇨 관리뿐 아니라 대사 건강 전반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트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당 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가당 음료를 섭취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평균적으로 5배 정도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당 음료 한 캔에는 약 30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9개 분량에 해당합니다. 설탕이 음료로 들어가면 빠르게 흡수되어 급격히 혈당을 올리게 되고 이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일 주스나 스포츠 음료도 마찬가지로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과일이라는 이름에 속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 농축된 당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과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은 약 30g인데 건포도 한 컵에는 무려 11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린 과일은 작은 양에도 많은 당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나 망고 같은 과일을 말린 경우 더욱 위험하므로 말린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는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대부분의 시리얼에는 설탕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우유와 함께 먹으면 설탕의 흡수 속도가 더 빨라져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시리얼을 아침 식사로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이는 곧 피로감과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당 시리얼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리얼에는 높은 탄수화물 함량이 있기 때문에 시리얼보다는 현미밥이나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자입니다. 과자는 설탕,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당뇨 관리에 매우 해롭습니다. 과자에 들어있는 높은 나트륨과 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당뇨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과자, 특히 설탕과 지방이 많은 가공식을 피하고 자연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식과 채소 주스도 피해야 합니다. 선식은 가공된 곡물로 가공 과정에서 급격히 흡수되는 형태로 변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채소 주스도 과일 주스처럼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당뇨 환자는 설탕이 포함된 음료와 간식, 가공된 고당 식품들을 피하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을까보다는 어떻게 먹을까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부터 먹는 습관이 있는데 당뇨 관리에는 이를 뒤집어야 합니다. 먼저 채소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며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순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채소와 단백질, 지방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식사 전에 시금치나 깻잎과 같은 저당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되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나 고구마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량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소식을 하거나 한 끼 식사를 반 정도로 줄이고 그 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운동은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활동이지만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며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취침 전 새벽 4시간 이내에는 과식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심호흡이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약물이나 외부 보조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추느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몸의 자연스러운 대사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기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뇨를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 원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혈당 문제를 훨씬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나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